자, 자연의 진화, 또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발명품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뒤집어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봐봐게요. 자, 끊임없는 진화의 여정을 겪어왔죠. 생물학적 진화부터 또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적인 발전을 해왔어. 모든 것이 변했죠. 자,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진화 사례를 쭉 살펴보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보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대충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한 번쯤 먹어봤을 거예요. 이 초콜릿. M&M 초콜릿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은 원래 2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 조종사를 위한 공군 조종사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배고프잖아요. 뭐 먹어야 되는데 에너지 보충용 간식이 필요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콜릿이 열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먹기 좋잖아. 근데 녹아. 이 비행기 타고 나가고 있는데 녹는다고 이거 어떡해? 음. 그 조종사가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했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설탕 코팅 기술. 설탕으로 코팅을 한 거야. 안에 초콜릿 녹지 않게. 그래서 M&M 초콜릿이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그때 설탕으로 이렇게 버물러진 거예요. 녹지 말라고. 여러분 인터넷은 지금 아주 보편화됐잖아요. 근데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이 군사 통신 목적으로 어,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80년에 TCP/IP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 표준화가 시작이 된 거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TCP/IP. 90년대 오면 월드 와이드 웹 따따따 나오게 되고 정보 공유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죠. 지금 2000년대 어쩝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협업이 지금 가능해 지금 굉장히 빨리 변했죠. 엄청난 진화죠. 자, 마사이족은 마사이족이 저 인류에서 가장 큰 남자들이 가장 키가 큰 종족이 마사이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마사이족 여성들은 키가 큰 남자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이제 혼인하고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죠.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할 때 하면 키 큰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키 큰 남자들만 그 유전자만 남는 거지 사실. 그래요. 키가 큰 남성이 더 좋은 배우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세기를 계속 그렇게 선택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혼인을. 키 큰 남자만. 뭐 어떻게 더 유전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사이족 남성의 평균 키가 무려 약 190c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부족이 된 거죠. 화폐 봐볼까요? 다양한 형태. 자, 아프리카는 돼지가 화폐였어요. 돼지가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죠. 부의 상징. 그 다음에 돼지로 교환을 해. 네. 자, 아시아는 앵무조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장아요. 휴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강해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화폐로 사용합니다. 운반이 편리하니까. 태평양 섬에서 쓰는 이 돌바퀴가 이것은 흥미로운데요. 저 돌바퀴가 화폐예요. 무겁죠. 옮길 수가 없어요. 그냥 두는 거야. 뭐 어떻게 가가지고 시장 가서 내가 뭘 사?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돌바퀴 이제 자네 거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 주인은 또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이제, 그거 뭐 물건 줘. 그러면 내가 저 돌받기는 이제 자네 거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야프섬에서 소유권만 이전한 독특한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자, 물물 교환 체계에도 처음에 직접적인 물물 교환을 통해서 거래했죠. 근데 이제 이게 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할지. 그다음에 상품 화폐가 나옵니다. 방금 봤던 조개, 소금. 예전에는 그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셀러리맨, 셀러리. 셀러리가 원래 소금이라는 뜻이 어원이잖아요. 있는데 월급을 급여를 소금으로 줬어요. 가축,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 교환 수준으로 사용됐죠. 그다가 이제 금속 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구성 안 깨지고 희소성이 있는 귀금속이 표준화된 화폐로 발전하게 된 것이.
그다가 이제 이게 불편하니까 종이화폐가 인쇄술이 발달되고 하니까 종이화폐가 만들어지죠. 금속 보유를 증명하는 증서에서 시작했어요. 원래는 당신이 금속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고 현재는 디지털 화폐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현금 거의 안 쓰잖아요. 시내버스도 이제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됐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되는 것이죠. 화폐와 물리적 형태로 초월해버린 겁니다. 전자화폐,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산 원장이에요. 그렇죠? 중앙 기관 없이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거래한 것을 나머지 G 10명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블록체인의 개념이에요. 지속적인 혁신, 스마트 계약, NFT,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막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 보안이 지금 계속 발달되고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은 거래를 검증하고 그걸 보호를 받아요. 그래야 가능하지. P2P 네트워크, 중개자 없이 직접적으로 가치 교환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컴퓨터가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이 지금 거의 소형 컴퓨터식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컴퓨터가 애니악이라고요. 1946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엄청 크게 개발이 됐죠. 근데 이 성능이 초당 5천회 이상의 계산이 가능했고요. 오늘날 스마트폰에 20, 100, 1000만, 10만 분의 1 수준이에요. 저 덩치가 계산하는 것이. 기술 18,000개 이상의 진공화를 18,000개 이상의 진공화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정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10만 분의 1 능력이 저렇게 거대해 있다는 얘기야. 용도는 초기에는요. 저것을 왜 탄도 계산, 미사일 쏘는데 군사적 목적, 야 이것을 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계산하려고 만든 것이 애니악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근데 이제 컴퓨터 입력 장치가 혁신을 입었죠. 그것이 마우스 G. 1963년 더글러스 앵겔바트가 목재 상자와 두 개의 금속 휠로 최초 마우스를 발명했는데 상용화는 못해요. 근데 누가 뛰어들죠? 애플, 이데오에서 만들어요. 애플에서 야 좀 만들어줘 해서 이데오에서 1980년 현재의 마우스 모양과 똑같은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있는 이 마우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볼 마우스였어요. 밑에가 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얘가 좀 떼끼고 하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광학 마우스로 바뀌어요. 근데 현대는 터치패드, 터치 스크린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더 확장이 됐죠. 직접적인 조작 방식이 등장하고 물리적 마우스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자, 현대 컴퓨팅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컴퓨팅 기술, 대형 고정식 장치에서 웨어러블 이게 진화했어요. 더 작고 지금 여기 저 왼편에서 보시면은 그 글래스 구글에서 글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100만 원이 넘죠. 누가 사? 그래서 지금 접었어요.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팩토리나 기업에서는 그걸 지금도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워치 쓰죠. 워치. 네.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에 쓰는 거죠. 더 강하고 더 작고 개인론 형태로 계속 컴퓨팅은 진화하고 있다. 통신기기 진화하고 있죠. 맨 처음에 무선통신 초기 1930년에서 워키토키 무전기가 통신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유선전화가 생겼죠. 50년, 80년대 집에. 그래서 동네에 시골 동네에 어디 하나나 이렇게 전화가 있었던 시대죠. 그다가요. 휴대전화가 보급화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카폰이라고 있었습니다. 차에다가 전화를 이렇게 설치하는 카폰이라는 것이 한참 또 유행했고요. 그다음에 개인 통신의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죠. 현대는 이제 컴퓨터하고 통신기기의 경계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셔야 되죠.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기능통합, 통신기기, 음성통합, 메시징, 화상통합 다 통합이 되고 휴대용 컴퓨터, 음악 플레이어,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잖아요. 카메라도 찍죠,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GPS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시죠. 게임도 합니다. 웨어러블 기술이요. AR, VR, VR, AR은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이니까 현실, 백그라운드가 현실에 가상현실을 띄우는 것이죠. VR은 온통 백그라운드고 전부 다 가상이고요. 약간 다르죠. 자, 스마트 글래스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쓰면 그 안에 컴퓨팅이 돼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VR 헤드셋, 스마트 의류수야, 건강 모니터링, 환경성, 에너지 생산 기술 일부가 된 거. 그다음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한 거,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 장애인을 위한 핵심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번 아마존에 오래 전부터 그 헬기 뭐죠? 이렇게 헬기를 드론, 조그만 드론을 이렇게 띄우는데 뇌파로 조종을 합니다. 뇌파. 아마존 가서 뇌파로 그 조종한 거 한번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쓰고 테이크업, 테이크업 하면 얘가 휘 떠요. 그래. 자, 그런 시대입니다. 자, 교육 분야에서도 서비스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은 물리적 교실, 대면. 여러분 저랑 대면으로 안 하고 있죠? 원격으로 하고 있잖아요. 봐요. 이것이 교육 분야도 디지털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이미 지금 접하고 계십니다. 가상현실에서 소셜 활동을 보면요. 자, 월간 활성 사용자가 400.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다음에 가상 부동산의 가치 5.5조 원. 2022년 기준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의 추정 가치예요. 그렇죠? Z세대의 참여율, 디지털 소셜 플랫폼 정기적인 참여 비율이 약 60% 됩니다. 메타버스 시장의 예상 연간 성장률은 25%.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현실 세계예요. 가상현실 세계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디지털 촛불 웹 전통의 디지털화 다운로드 수가 지금 계속 저도 다운로드 받았어요. 촛불 이렇게 하면 촛불 킬 때 그냥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어플해하고 촛불 켜요. 그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것을 디지털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VR과 AR 기술의 응용 분야를 보면요. 의료 부분에서 원격 수술 훈련을 이미 VR로 하고 있습니다. AR은요. 실시간 해부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 교육에서는 역사적 장소의 가상 체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르노빌의 옛날에 그 원자로가 그 터졌잖아요.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VR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여기 한국에서 쓰고 체르노빌 그 원전 폭파된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 프랑스나 뭐 좋은 어떤 미술관이나 이런 것도 가상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답니다. 이게 AR은 증강현실 쪽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시각화 시켜버리는 것이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몰입형 게임 또 실제 환경에서 게임 오버레이 실제 환경에서 그러니까 증강현실인가 실제 환경에서 게임을 오버레이 해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죠. 건축에서는 완공 전에 건물 내부를 체험해보는 겁니다. 가상. 그다음에 실제 공간에 가상 가구를 배치한다. AR은요. 실제 공간에다 가상 가구를 배치해보는 거 이미 다 하고 되고 있는 거예요. 소매업, 가상 쇼핑몰 체험, 또 옷을 가상 착용해보는 거죠. 이런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지털 제품의 등장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샀어요. 구매. 얼마? 그러면 이제 그 영원히 쓰는 거죠. 근데 거의 바뀌었죠. 매달 얼마씩 내. 다 구독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책, 디지털 출판물, 종이책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좋은 점은 그냥 클릭하면 바로 보는 거야. 예? 아니면요. 옛날에 일반 책은요. 내가 서점 가서 사든지 아니면 배달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바로 결제와 동시에 바로 볼 수 있다. 또
휴대하기 좋다. 아니, 내가 전자책은요, 몇백 권이고 그냥 다 막고 다니면 되죠. 휴대폰에. 자, 또 스트리밍 서비스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게 예전에는 DVD, CD를 이제 거의 안 쓰죠. 왜냐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니까. 그래서 방대한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인터넷만 되면 그냥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대. 또 NFT라고 합니다. 디지털 소유권.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예술품, 음악, 게임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디지털 친구와 AI 동반자를 보면요, 1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 나이들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뭐예요? 디지털하고 더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진화의 미래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융합의 시대, 그러니까 인간과 기술,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것이다. 또 지속적인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개인과 기업의 생존의 핵심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인간 능력의 확장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는 거. 딱 윤리적 고려 상황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